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KCGI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 사안을 시장에다 공개를 했고, 보통 이게 언론 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시장에다 공개를 하고, 공개한 시점이 이제 설날 전이에요. 회사 직원들, 너네, 열심히 고민을 해서, 쉬는 날도 회사 나와서 고민해서 한번 대응해봐라. 뭐, 이렇게 지금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전 해석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회사가 어떻게 반응하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회사, 그러니까 오셈 임플란트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당근적인 정책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KCGI에서 쓴 주주서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주서안 누르게 되면 이 구글에서 KCGI라고 검색을 했고요. 여기 한 7페이지부터 이제 읽어볼 만해요. 일단 여기서는 이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선임을 하겠다. 그리고 정관을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정관은 이제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정관을 아마 못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이사나 이 사내이사, 그리고 이 정관을 바꿔가지고 정관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제도 이런 것들도 정관을 기재해야 되는 것들이랑 마찬가지라서, 어쨌든 정관을 바꾸고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는 어려워 보인다. 회사 정관을 바꿔야 되는데, 정관에 이제 우리 회사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근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의 최대 주주 촉이 한 20%, 그리고 이 3분기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라자드랑 KB랑 국민연금, 그리고 에브리컷 홀딩스가 2022년 12월 말에 샀으니까 대충 합치면은 12, 17, 22,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3분의 1이 찬성이 돼야 되고, 참석한 주주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여기 주식 20% 주식의 2배 이상을 자기 우호 지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에브리컷 홀딩스가. 근데 그게 쉽겠냐? 저는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관 변경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가 되더라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여기는 이제 공략하기 어렵고,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사회이사 선임은 한 4분의 1 정도만 찬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1과 과반수 이상 찬성이니까 아마 사회이사 정도 몇 명 바꾸는 데에 그칠 것 같다. 정말 잘 풀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2명 바꾸는 거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2024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들은 다 사내이사예요. 근데 이 사내이사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회사 측에서는 여기 쭉 보면 이제 에브리컷 홀딩스가 이제 지분 신고하고 나서 이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 계획 이행 현황이라는 게 한 번 더 공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마 회사 측에서는 이걸 활용을 하겠죠. 우리가 이 경영 투명성 개선을 하기 위해 이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준비 다 되어 있다. 횡령 때문에 내부 통제도 지적을 받았는데 내부 통제도 이미 다 준비를 다 했다.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회사 측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자기네들 임원 선임해가지고 뭔가 대단히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적혀 있지만, 정관은 제가 봤을 때는 바꾸기 어려워 보이고, 사회이사 정도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이사만으로는 내부 통제 자기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내부 통제는 아마 회사 측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 이제 조직 문화를 이 사회이사 한두 명 가지고는 선임하기 뭐 끌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정관 변경 자체가 어렵고, 사회이사 2명 정도 선임하는 건인데, 한 명이라도 선임해서 회사가 좀 흔들릴 수 있으면은 뭐 다행이긴 한데, 그 정도로 가지고는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가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투자자는 그냥 뭐 수출 데이터나 결국 이제 중국 관련된 어떤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나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밑에 30 여기 페이지부터는 이제 회사가
어떠어떠한 것들을 잘못했느냐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과거부터 너네는 너무 잘못한 것들이 많아. 내부 통제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부 통제를 세팅해 줄게." 이 이야기인데 내부 통제 세팅을 이 KCGI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보통 상장사들이 지금 내부 통제에 대한 어떤 기준은 회계법인의 별도 자문을 거쳐서 지금 다들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줄 때 내부 통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원하는 증빙 자료들이 이 내부 통제의 어떤 절차상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법인들이 해 주는 거지 KCGI가 내부 통제를 맞춘다고 해서 그게 항상 감사 의견에 문제없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냥 그냥 립 서비스처럼 적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랑 관계사 쪽으로 이제 자꾸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요런 것들이 또 있긴 해요. 그리고 겸직은 겸직도 있고 어쨌든 "너네가 판관비로 돈 계속 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의문도 있어요. 자회사 이거 다 정리하고 나서 겸직 이런 거 다 정리되면 과연 이제 이게 단연간으로 된 거고 단연간으로 된 거고 '이런 걸 없애면은 회사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회사에서는 내부에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은 항상 불만이 어떤 게 있냐면 "야 우리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회사에 돈을 벌어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100을 받아야 되는데 옆 부서에 새로 이제 사장이나 회장이나 등기임원이 신사업한다고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사업하는데 걔네들 맨날 적자야. 걔네들 덕분에 우리가 성과급을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못 받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불만이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이제 신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통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에다가 그 새로운 어떤 직원들을 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적자가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사업이 실패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접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안 되는 사업들은 좀 접자." 요렇게 표현하면은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얘네가 사업을 졸라리 못했어. 자회사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너무 못했어. 그 "사업을 못했다."라고 해서 이걸 다 중단해 버리면은 회사가 다음에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절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이거 가지고 또 회사가 막 주가가 10% 씩 뛸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여기에 뭔가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그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은 최기욱 회장 관련된 그리고 기존의 등기 임원들이 관련된 약간 "너네가 패밀리 오피스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것을 다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라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그 금호석유의 어떤 그 주주 제한이나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는 임팩트가 없어요, 임팩트가. 아니 등기 임원들 돈 적게 주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밖에 없어 가지고 직원들 돈 적게 주고 이런 거랑 그리고 "너네 왜 이렇게 주식 투자해 가지고 손실 보냐." 사실 상장사가 전체 현금이 한 100억 있는데 주식을 대부분 현금성 자산이 100억 있는데 그걸 다 주식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일부만 이제 만약에 상장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나쁜 거냐. 상장 주식 그건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자산 배분상에서 일부 주식하고 일부 채권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상장사도 그런 걸 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유자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어떤 개혁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저냥 일반적인 어떤 회사의 여기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동안 너네가 너무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회사를 좀 정비해 보겠어." 이런 내용들만 있는 거지 이 과거에 너네가 잘못했던 것들만 자꾸 얘기를 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KCGI가 엄청나게 이제 회사의 주주 환원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주 환원으로 버는 돈의 몇 퍼센트를 주주 환원을 하겠어. 이런 내용들은 없어 가지고 이게 소액 주주들이 이걸 보고 '이해가 될까?' 그리고 이걸 보고 이거 최기욱 회장 나쁜 놈이라고 밖에
안 써져 있는 보고서 같아서 이거 가지고 과연 투자자들이 그 주주들이 KCGI 편을 많이 들까? 이런 고민들도 좀 들긴 해요. 뭐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저냥 이런 것 같고 이제 회사 쪽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한 게 이런 조목조목 내용들을 반박하는 내용들로 보고서를 쓸까? 아니면은 이런 거 다 그냥 생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그냥 했던 것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경영계획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공격적인 어떤 배당 정책을 뭐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기재를 한다면 그냥 역시 회사 쪽에다가 하는 게 낫겠네. 그리고 이제 회사 쪽에서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고 최교욱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줄 아느냐? 중국이나 뭐 이런 해외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새로운 어떤 모멘텀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주주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기존 주주가 이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데 KCGI의 어떤 보고서는 기존에 있는 오너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까기만 바쁘고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이 회사의 임원을 바꿔가지고 내부 통제하고 돈만 급여 좀 적게 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만 적혀 있고 회사의 어떤 이 장기 비전, 이 회사가 엄청 좋은 기업인데 남들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거 뭐 새로운 어떤 사업들 진행 중인 거 이런 건 다 기존에 있는 임원들이 어쨌든 결의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KCGI 쪽에서는 우리가 이 회사의 임원이 되면 회사에 바꾸면 어떤 쪽으로 더 뭐 확장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공격이 대한민국의 이 공격이 잘 안 통해요. 공격이 안 통하는 게 결국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회사 쪽에서 이렇게 성장 플랜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내가 왜 KCGI의 편을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회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궁금한 게 첫 번째는 주주한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변화 그것만 해도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은 굉장히 노놓는 거고 두 번째는 이 KCGI가 지금 이 단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회사를 어떻게 그 비용 절감의 어떤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주주들이 원하는 건 회사를 어떻게 성장으로 끌고 갈 거냐 KCGI 너네가 그게 없다는 거죠. 사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약점이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등기 임원 너네 쪽 사람들 돼서 회사 어떻게 끌고 갈 건데 어떤 신사업 할 건데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사업을 더 벌려나가서 매출 어떻게 늘릴 건데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 쪽 사람이라면 야 우리 회장이나 우리 쪽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 플랜을 짜가지고 지금 사업을 이렇게 바바바바박 하려고 하는데 쟤네가 와가지고 도움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저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방어를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다는 게 뭐냐면 아주 뭔가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플랜이 잘 짜져 있구나. 그리고 그 성장 플랜이 쟤네가 들어오면은 이게 흔들릴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난 그냥 회사 쪽 편들래.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KCGI가 임플란트 사업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뭐 사실 그냥 사모펀드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적인 어떤 역량을 부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뭔가 더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냥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영계획 이행 이 정도 우리가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했던 거를 회사가 잘 이해하고 있고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제가 봤을 때 KCGI의 공격은 그냥 뭐 차트만 많이 넣고 글자만 많이 있지 그 핵심 포인트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방어 측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주 제한 많이 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성장 플랜에 대해서 싹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거고 지금 임원들이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아주 성장
비전이 있어. 그리고 우리 편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오셈 임플란트가 어떻게 또 회사가 반응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뭐 오늘 이제 나온 KCGI의 어떤 이 행동주의 투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같이 한번 뭐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